아는 동생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이일몽 씨. 이쪽으로 다. 오늘 메뉴는 평소 좋아하는 삼겹살.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면 자연스럽게 술 생각이 난다. 그래도 요즘 술은 많이 줄였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먹었죠. 서너 번씩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만 먹으려고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어요. 두부 하나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씩 절제하는 이유는 뱃속이 편치 않아서다. 대장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는 이일몽 씨를 포함한 지원자 3인과 함께 4주간 식단 개선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두 차례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는 이일몽 씨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편치 않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 용종이 8개 나왔는데요. 8개 제거했대요. 자주 이게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차서 방구를 심어서 막 쥐어야 돼, 어거지라도. 3년 전 용종 8개를 제거한 박영옥 씨 또한 속이 불편해 대장 건강에 걱정이 많다. 2개 나온 것 같아요. 암이 혹시 뭐 진행되지 않나 이게 걱정이죠. 역시 용종을 제거한 경험이 있는 이재병 씨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약도 복용하고 있다. 먼저 새 지원자의 기본 건강 상태를 측정했다. 검사 결과 대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씩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문진을 통한 진료. 그리고 분변 검사를 통해 장내 미세물 상태를 확인했다.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졌을 때 장내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용종을 만들어내고 그 용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미생물의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장내 환경에 유익한 어떤 영향을 줬고 대장암이라든가 다양한 대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장 건강을 위해 실천할 식단 상담. 평소 식습관 중에 좀 과식을 하신다거나 빠르게 식사하신다거나 이제 음주가 조금 잦으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일몽 씨는 고기나 빵, 튀김류를 선호하던 식습관을 개선하고 채소 같은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기로 했다. 염분 섭취가 많은 국물 종류를 좀 자주 드셨었고 또 김치 섭취도 좀 많으신 편이셨고요. 박영옥 씨는 염분 함유량이 높은 찌개와 절임 채소류 대신 다양한 채소와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로 했다. 평소에 쌀밥 위주로 좀 식사를 하시는 편이셨고요. 식사하실 때 채소 종류의 반찬 섭취랑 과일 섭취가 좀 적으신 편이셨습니다. 이재병 씨는 쌀밥 대신에 잡곡류를 추가하고 채소, 과일 섭취를 권장받았으며 두부와 콩 등 단백질 섭취 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공통적으로 일일 권장 섭취량 20g에 턱없이 부족한 식이섬유 섭취량을 채소나 견과류, 잡곡류 섭취를 통해 늘리는 것이 과제였다. 여러 가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방향으로 식단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식이섬유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거든요. 다양한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나게 되면 장내 미생물 유익균의 대사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부티르산 같은 여러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산해 대장 상피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며 장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가공육이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많아질 경우 유해균 먹이가 돼 증식을 돕고 많아진 유해균은 독소를 배출해서 장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면역 능력을 저하시켜 푸소박테리움 같은 유해 세균이 더 늘어나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배우기. 그런 부분 없도록 호흡 순서를 빠르게 배에 힘을 주고 무릎을 직각으로 올리는 제자리 걷기 운동. 네, 하나만 더. 자, 하나. 네, 이 상태에서 배만 엎드려서 다리를 수직으로 세우고 팔꿈치로 배를 들어 올리는 운동. 이마를 대고 등과 어깨에 힘주면서 양팔만 들어 올리는 운동을 배워봤다. 겉에 있는 근육과 속에 있는 근육을 쓰면서 그러니까 주로 장기 주변에도 속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 주변 근육까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4주간 대장 건강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사 주 동안 세 지원자의 식이섬유 섭취율은 10에서 30% 증가했다. 사 주 후 세 지원자가 다시 병원에 모였다. 짧은 기간 동안 변화가 있었을까? 장내 미생물 검사 결과 일몽 씨는 유해균과 염증 미생물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재병 씨 역시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 처음부터 장내 미생물 상태가 나쁘지 않던 박영옥 씨는 큰 변화가 없었다. 식이섬유를 늘려줬을 때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게 성장을 하고요. 그럼 그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도 분비를 하고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장점막을 회복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장내 염증을 줄여주면 여러 가지 장 건강도 좋아지고 다양한 만성 염증이나 장 관련 질환들,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세 지원자는 여러 대사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로 안정화됐다. 그 대장암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과체중, 비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 관련된 수치들도 개선이 됐고요. 잘 유지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장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산행을 시작한 등산 동호회. 제일 뒤에서 천천히 오르는 문정남 씨. 60대에서 70 그 사이는요. 나도 날아다녔다고. 근데 80이 지나니까 완전히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22년 전 문정남 씨는 대장암 중 직장암 수술을 받았다. 두 차례에 걸친 수술과 항암 치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산에 올랐다. 집에서 알아 누워서 죽느니 산에 다니다 산에서 죽더라도 산으로 가자. 다른 사람이 놀랐어요. 왜 산에 오면 죽을 가져왔냐 이거야.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죽을 싸가지고 산에 가서 죽을 먹었어요. 이 봉우리는 문정남 씨가 오른 24,601번째 봉우리가 됐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등산 기록. 하나씩 봉우리를 오르면서 차근차근 건강을 회복해왔다. 산행하는 동안에 뭘 걱정해요. 저 정상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자연히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중간중간 GPS로 경로를 확인하는 문정남 씨. 등산이라는 운동은 건강을 향해 가는 그의 GPS가 됐다. 등산 같은 그런 중고강도 운동이 대장암 재발에
재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 근력 운동 또는 이런 유산소 운동의 효과고요. 기본적으로 운동이 대장암 환자에게 주는 효과는 실제로 대장암 재발을 유발하는 염증 지표라든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위험 인자들을 낮춰줘서 전영관 교수팀은 대장암 수술 환자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 재발 방지 및 배변 기능 개선 운동으로 보급하고 있다. 실제 전영관 교수팀이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 가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 결과 운동은 환자들의 인슐린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슐린 자체가 성장 인자의 역할을 해서 암세포를 더 자라게 한다거나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거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운동을 해준 경우 인슐린이 유의하게 떨어졌고요. 또는 염증 지표 같은 경우 염증 지표가 요새 만성 염증 자체가 그런 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이 감소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